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최정렬입니다. 네, 자 오전에 이어서 네. 예, 오전에 멋진 방송했습니다. 네. 예, 자 오후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제목은 경영진단과 네. 시더스 살리기 위한 준비 이렇게 네. 제목으로 하고 네. 제가 처음에 이 방송할 때 네. 시더스 그룹이 음해 세력으로 인해서 네. 제보를 많이 해가지고 네. 뭐 서초경찰서 무슨 뭐 저 서초구청 예 그리고 MBC PD수첩 뭐 이쪽으로 제보가 자꾸 들어가서 억울한 상황이다. 네. 방송까지 나가고 나니까 막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한다고 이제 아우성을 했다가 네. 그 모든 것이 이제 내부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도 그랬구나 해서 이제 한 두 달간에 많이 정리가 됐거든요. 네. 예. 그러면 지금은 네. 경영 부실이냐 개인적 어떤 자질이냐 뭐 이런 쪽으로까지 넘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뒤에 이제 또 시드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또 말씀을 쭉쭉 나눠야 되는데 네. 뭐 재능 기부까지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영 부실이 과연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예. 지금 이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네. 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먼저 한 말씀 드리면은 네. 저는 뭐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뭐 아는 분들이 그 목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 이전에 제가 이제 뭐 건축 설계 감리도 했었다. 그다음에 건물 안전 진단, 구조 진단 이런 것도 사실적으로 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걸 경영 진단에 대해서 외부적인 요소, 내부적인 요소, 또 경영적인 요소, 개인적인 요소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 가운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적인 요소와 뭐 내부적인 요소는 어느 정도 걸려질 때까지 걸려졌다. 네. 그리고 이제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경영적인 요소하고 네. 두 번째 이제 사실 개인적인 요소 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점검해보는 중에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경영적인 요소를 보면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네. 솔루션이라든가 네. 선순환 구조라든가 네. 이런 건 참 어느 정도 개발도 잘했고 다 잘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있어가지고 네.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는 뭐 자회사도 만들어 놓고 네. 여러 가지 하는데 자회사를 세우는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여기다 이제 부동산을 갖다가 하는 거 업종 개발이라든가 네. 이런 데는 상당히 좀 미흡했다. 네.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이제 그런 요소를 첫째 보면은 부동산 개발적인 이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은 네. 16번째 이제 지역본부를 세우고 있었는데 청주에서 이제 12월 16일 날 지역본부를 세우는 그걸 해놓고 12.12 사태가 터졌잖아요. 예. 지나고 보니까 지역본부 세우는 게 다 이게 부실이에요. 이게 이제 어차피 부동산 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은 뭐 그 건물을 남의 건물이니까 이 건물을 사실적으로다가 여기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다 매입을 해갖고 이걸 업종 개발도 하고 부동산 개발도 같이 들어가면은 얼마든지 이게 소득 창출하는 걸로 이어질 수 있는데 남의 건물을 임대차를 내고 거기다가 또 리모델링을 과다하게 하고 이래 해놓고 나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다 리모델링 한 것이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가세요 이래봐요. 원상복귀 이러면 리모델링한 거 원상복귀 하려고 해봐요. 그럼 보증금도 다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경영부실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역본부를 든든히 세우려면은 어차피 이걸 해야 되니까 사실적으로 쳐다보면은 이제 지역본부를 세울 때 업종 개발과 부동산 개발 이 두 가지를 플러스 시켜가지고 개발이 들어갔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뭐 경매에 나온 물건이나 공매에 나온 물건이나 아니면 지금 경매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은행권에서 이걸 부실채권을 정리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를 갖다가 건물을 사가지고 매입을 해서 그걸 개발하고 업종 개발하고 이랬으면은 여기서 또 300%이 정도 이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데 부동산 투자에 대한 뭐 자회사를 만들었다고 하면서도 이런 걸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이것은 부실 경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경영 부실은 이제 그렇게 보고
개인적 자질은 어떻게 봅니까? 이 개인적 자질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은 이분은 4차 산업혁명에 관련돼서 금융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인정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보험회사 경력이라든가 또 여기 증권사에 거기 감사실에 근무했다는 거나 그거 외에 이제 또 뭐 조합도 한번 구성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 이제 짤막하게 한 2년 뭐 이 정도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경영한 게 있다라면은 이제 뭐랄까 인테리어 이런 거 인테리어 업도 한 2년 정도 한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경영의 경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못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거예요. 그럴 테죠. 예, 이러다 보니까 아까 같은 부동산 개발 차원에서 가면 부동산 자체를 개발하고 업종을 개발하고 이런 거에 자질, 능력 이게 부족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금융 공부를 해서도 경영은 또 다르거든요. 그 계획을 세우고 조직을 짜고 결국 지휘하고 통제하는 이게 경영 기법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자질이 부족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적, 인적, 물적 차원을 개발 관리하는 것 이런 것도 본인의 한계가 좀 있었다. 이런 걸 이제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가 더 들어가 보면 14개의 계열사를 이렇게 세웠는데 16개 계열사를 세웠어도 이 계열사가 법인체로 세운 것까지는 좋아. 그러나 이게 법인체로 세웠어도 이거를 정말 상장까지 시킬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된대요. 아니 16개의 그 계열사라는 게 그 본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자회사. 자회사? 네. 자회사가 자회사가 16개. 16개입니까? 네. 그 정도 세웠는데 그 자회사 16개도 법인체로 세워서도 그것을 갖다가 이게 상장시키는 게 하나도 진행된 게 없는 걸로 보면 이것도 역시 경영 부실 또는 자질 부족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까지 이제 받고 그럼 이제 시더스를 살리고 정상화 시키는 데 있어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6개 본부, 자회사, 가맹점까지 있잖아요. 가맹점은 제가 봐도 뭐 5,000개 정도가 있었다 그러는데 지금이야 뭐 사실 거의 수도된 상태잖아요. 예. 그럼 여기를 이제 살리는 방법을 한번 좀.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뭐 다 같이 모르겠어요. 여기도 아직도 뭐 저기 비상대책위원회 이래 말하면서 비대위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이게 뭐냐면은 피해대책위원회 일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참 안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선수금 찾고 끝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회사 청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을 잡은 분들은 지금도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 있어요. 회사가 가는 것보다는 청산해야지. 청산할 때마다 거기엔 변호사들이 들어서 묻게 되고 그들이 청산할 때마다 변호사 천국을 만들고 변호사 수임료가 뭐 대략 보면은 이제 천문학적으로 한 뭐 1,000억대에 가까워질 거다 이러거든. 그럼 1,000억대를 갖다 나눠 먹는 앞에 했던 이런 거에 그쪽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한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시더스를 살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지역본부 살리는 것부터 해야 돼요. 지역본부를 살리려면 역으로 들어가면 돼요. 지역에 나와 있는 지역에 있는 팬덤들과 아니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보면은 플랫폼장들서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일을 갖다가 하려고 했던 이런 분들 같으면은 지역에 본부를 세운 데 있어서 경매나 공매나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건물을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역 본부를 제대로 세워져 나갈 때 거기에다 여기 부동산 개발 플러스 업종 개발. 이래가지고도 여기서 부동산 개발하는 데서 한 여기 300% 그리고 업종 개발해갖고 시너지 효과를 한 2배수 이러면은 300% 200%면 60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뭔가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도록 16개의 본부를 세우던 그거를 본부 살리는 전략 이런 걸 수입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 또 자회사 살리는 전략을 써야 되는데 이 자회사도 사실은 자회사들을 세웠을 때 설립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일을 더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갖고 그 일을 아주 생산적인 일로다가 도와주고 여기 애용도 해주고 여기 뭐 영업하는 것만 홍보도 해주고 그리고 거기다 주식에다 투자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자회사도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래갖고 자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상장시키는 데까지 끌고 가더라도 16개의 그 자회사를 살리는 이런 전략을 쓰면은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는 이게 그림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가 돼 있는 상태지만 가능하다. 그 자회사 살리는 것이 사실적으로 이렇게 살리는 전략을 쓰면 가능합니다.
시더스 라이프는 지금도 잘 하고 있죠. 네. 예. 그 뭐 이용자들 얘기 네, 들어보면 거기는 시더스 라이프 이런 거 상조해 네. 복지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지금도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어서 그러는데 네. 16개 자회사뿐만이 아니라 네. 여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데는 살리는 거고 네. 안 되는 걸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거든. 그리고 지금도 잘 생산적인 것들이 좀 잘 만들어지는 회사라든가 네. 이런 걸 예를 들어 보면 네. 지난번도 한번 얘기하셨잖아요. 네. 코로나 있을 때 면역식품으로다가 해서 제품 만들었던 뭐 배 무슨 사장님 있었는데 아, 예, 왜? 예. 그런 분들도 사실 제품 홍보도 해주고 내가 애용도 해주고 건강관리에도 해주고 주식도 사주고 거기도 같이 M&A 해갖고 들어가서 네. 이렇게 뭐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때 그 양반도 좋은 일 했잖아요. 네. 뭐 있더라? 스마트 푸드? 네, 스마트 푸드. 스마트 푸드 없고 네네네. 한 20명에게 또 이게 네네. 선물로도 해드리고. 네. 뭐 그 회사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회사를 완전히 살려서 예, 예. 정말 내가 세상에서 빛을 보게 만드는 거 예. 이런 전략을 쓰면 이걸 비상장 주식을 상장하니까 네. 이렇게 바꿔주는 이 전략을 쓰면 여기는 반드시 그게 돼요. 알겠습니다. 왜냐 23만 명의 이 팬덤들이 주주가 되져 버리고 네. 그러니까 투자 그룹이 만들어져 버리면 이렇게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맹점 부분에서도 잠깐 한번 말씀드리면은 네. 가맹점들도 그 가맹점을 전문성을 갖추게 만들고 전문성을 가져가고 체인점화 시키면서 그러면서 법인체로다가 등록을 해버리면은 역시 법인체 살리는 것과 똑같이 네.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맹점도 그와 같이 구조조정 경영 컨설 해주면서 살리는 전략을 딱 쓰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된다. 그럼 지금도 시더스를 살리려고 뭐를 세운다, 뭘 한다, 막 마케팅만 그려서 하지 말고 네. 실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가 나오면은 그 돈을 갖고 얼마나 진짜 이게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건가 선순환 구조 만들어갔던 이런 것도 잘 살려가지고 네. 이렇게 만들어가면 부동산 개발, 업종 개발, 그다음에 여기에서 제품 개발, 좀 기업 정크 펀드 이런 식으로 이래가면 얼마든지 이게 가능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런 본부가 전부 다 이런 살리는 전략을 좀 펼쳐달라. 이것은 이제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몇 군데 어떤 이제 본사 주축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사가 지금 허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네. 그 비대위에서 뭐 이렇게 좀 활동이 나오고 시사무도 나오고 뭐 네.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돈이 있어야 움직일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럼 재능 기부라도 받아야 되는데 재능 기부도 억울하기만 하다고 하면은 누가 하겠습니까? 네,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도 우리 대표님한테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같이 살리는 전략. 또 이게 뭐냐면은 이제 본부를 여기 본사와 본사가 있고 본부가 있는데 네. 본사에게서 이거 그림을 그릴 때 네. 본부 살리는 전략. 네. 그다음에 뭐냐면 차회사 살리는 전략. 네. 그리고 이제 가맹점들 살리는 이 전략을 세워갖고 가만히 보니까 네. 와 여긴 내가 투자해도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버리면 투자처를 찾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요즘은요. 계기를 주지 않겠습니까? 돈을 수십억을 갖고 갔어도 네. 얘기 들어보고 네. 아니다 싶으면 그냥 싸들고 가는 거예요. 네. 제가 이래서 네. 본부가 이제 저기 본사가 아주 이게 정상화돼서 4차 산업혁명에 아주 이렇게 모델적인 기업으로 회복하기 시작하면 이걸 믿고 그리고 우리 대표님이 좀 뭐랄까 물질 기부를 갖다 좀 투자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대표님이 좀 돈 좀 있으면 투자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싹수가 좋아 보여야 그것도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그런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많이 네. 있는데. 네. 아니 좋아 보여야 된다니까. 글쎄 이게 그림이 살리는 그림이 나오고 이게 이제 여기 뭐 생육 번성할 만한 이거 성장 배경이 갖춰지면은 대표님이 한 5천억을 여기 좀 도와주시든지 그것만 가지고 되겠어요? 한 2조 한번 도와주시든지. 예. 하여간 뭐 그런 얘기를 또 재밌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더스 그룹이 네. 뭔가 좀 단결한 모습도 보이고. 네. 뭐 억울하다고 해서 지금 보니까 뭐 비난만 하고 이런 상태에서 누가 여기를 돕겠다고 나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어디를 주축을 해서 지금 잘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게 보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수준을 굉장히 높게 봤다가 지금은 요 정지가 됐어. 이걸 그대로 봐야 되느냐, 좀 내려봐야 되느냐,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오늘 경영 진단과 시도를 살리기 위한 어떤 준비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답이 좀 나왔어요. 예, 물론 여기가 뭐 푼지 사기도 아니고 불법 다단계도 아니고 뭐 다단계 자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그렇다면 무조건 무죄인데 무죄인데 왜 구속시켰을까? 그럼 거기에 또 뭐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비난을 해왔던 모든 거를 좀 이렇게 좀 내려놓고 그런데 이제 이 한 말씀을 길로 갈 수 있는 걸 빨리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래야 누가 도와주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리 대표님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시더스는 사랑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지난 걸 이거 진단하고 보니까 외부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도 그다음 내부적인 요소도 있었어. 그리고 경영적인 요소라든가 개인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야. 그게 경영적인 요소나 내부적인 요소나 이런 거 보니까 너희들 싹수가 요대로 가보면 더 큰 일을 벌리겠다. 이래갖고 강제적인 방법을 외압을 통해 가지고 강제로 이걸 갖다 브레이크 비상 착륙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지금서부터는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그럼 지금서부터 이걸 잘 뭐 이제 정비를 해서 경영적인 요소나 내부적인 요소로 하나가 되는 모습과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얘기할 때 미래 21세기를 바라다 보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업종 개발하면서 그 여기 그 뭐야 사실적으로다가 데이터 관리사하고 건강 관리사 이거 미래에는 이제 AI가 다 일을 할 거고 돈은 AI가 벌어주고 그리고 이제 일을 갖다가 로봇가 할 거고 그리고 분배해 주는 건 블록체인이 해줄 거니까 이런 거는 거기다 맡기고 사람들 간에 인간들 간에 건강한 인생 만들기 데이터 모으는 거 이런 거 데이터 관리사 건강 관리사 이런 거를 신종업적으로 만들어 가면서 이거 아카데미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제 여기에 실제적인 여기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가는 교육 사업까지 플러스 하면은 여기는 완전히 살아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림을 같이 그려가고 계시니까 대표님께서도 어디 투자처를 찾는 물주가 있거든. 좀 안내 좀 잘해가지고 제가 물주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있으면 참 뭐 요새 중에 또 돈도 또 많이 갖고 계시다는데. 자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으려면 여러 개로 나누어져서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모습에서는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자 하나로 잘 가서 이제 이렇게 재판 과정도 잘 끝나서 가겠다는 믿음이 와야 그 인베스트먼트가 들어오는 거죠. 이제 지금부터는 저기 뭐 전문 건설업체 세우는 것처럼 여기 뭐 발주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고 시공사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여기 전문 건설업이 세워져야지 되는 것처럼 이제는 분야별로 우리 여기 시더스 가족들 중에서도 재능 기부할 사람, 그다음에 몸으로 뛸 수 있는 사람, 인력, 그다음에 재능 기부할 수 있는 사람, 돈 또 모을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이게 전문 건설업을 자회사 같이 세워가는 이 그림이 이해가 되고 이거 하기 시작하면은 빠르게 정말 여기 원래대로 또 회복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또 한번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제 시더스 살리는 혹시 우리 이제 목사님이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자랑거리가 있어요. 내가 자랑하면 시비에 걸린다. 그 자랑은 누가 하느냐? 그 자랑거리를 알고 있는 제3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를 많이 홍보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목사님과 홍보할 테니까. 이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동안에 시더스 그룹이 호화스럽게 잘 나갔는데 왜 갑자기 급부리를 잡았을까? 자기들이 자꾸 자랑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자랑하면 성경에도 나온 얘기대로 많은 사람들이 배가 아프게 돼 있다니까요. 그건 원리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잘 되면 전부 남이 자랑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멘트로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경영 진단과 시더스 살리기 위한 정상화를 준비하는 과정을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우리 시더스 여러분 영업 정지로 힘들겠지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